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18일이에요. 장 시작 전이고요.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 우려로 3대 지수 모두 다 급락을 했더라고요. 나스닥이 지금 현재 561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주봉으로는 이미 90주선 깬 상태입니다. 5주선은 올라타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90주선을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권인데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경고 아닌 경고를 했죠. 금리 인상하지 말아라 라고요. 파리도 불기둥이고, 그리고 중국 경제도 안 좋은데 이런 시점에서 금리 올렸다가는 큰일 난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그 나바로도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 주체들은 12월 달에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신규 교용이 예상보다 부진하긴 했지만은 아시다시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015년 4월 이후로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설비 가동률도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네 번째 금리 인상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속도 문제죠. 속도와 횟수 문제일 겁니다. 즉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의 시장에서 보는 관점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왜 금리를 갖다가, 금리 인상을 갖다가 반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미중 무역 전쟁하고 엮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봐 드릴게요. 간단하게. 미국과 중국이 지난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을 마무리했죠. 진행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신기할 정도로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회담이 끝난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고, 오히려 중국은 약 한 이틀 정도 지난 뒤에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90일간 미국의 지식재산권 있죠? 지적재산권, IP라고 하죠. 에 대한 보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제 예방, 그리고 미국에 대한 해킹 공격을 중지할 것이고,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이 어떤 그 지역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고, 중국은 한편으로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걸까요? 저도 잘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미국 금리와 연결지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항복이지만 항복 아닌 듯 무역 전쟁이 끝내려는 시진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얘네들이 왜 이렇게 시진핑이 항복 아닌 항복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미국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제시했길래 중국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걸까요? 여태까지 중국의 한 태도를 보면은 전혀 이렇게 나올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프라자 합의라고, 예, 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경제, 잃어버린 경제, 뭐 20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예, 이 프라자 합의, 즉, 위안화 문제라든지, 예, 위안화, 절상이죠, 절상. 예, 위안화 절상. 위안화 절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중국이 걸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중국 경제가, 자, 잠시, 중국 상해 증시를 좀 볼게요. 예. 뭐, 상해 경제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추세 하락 추세에 있는데, 자, 중국 경제가 호황을 띠려면은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3대 요소가. 이거는 수출 지향 국가는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수출을 위주로 해서 밥을 아직까지는, 예, 밥 벌어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예, 필요한 3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위안화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미국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죠? 자, 위안화, 그리고 미국 경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예, 유가입니다. 유가. 자, 수출이 잘 되려면은 뭡니까? 원자재 가격이 싸야 되죠. 즉,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중국의 최대 수출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당연히 미국 경제가 화랑이어야지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예, 위안화 문제입니다. 위안화가 절하된다. 즉, 위안화의 어떠한, 그러니까 환율이죠. 예, 위안화 환율의 달러 대비해가지고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 뭐죠? 예, 오른다면 수출 국가로서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뭐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예, 문제가 커집니다. 자, 이 환율은요, 달러하고도 연동이 되죠. 지금 달러가 뭐죠? 강달러입니다. 강달러. 강달러이기 때문에 위안화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하될 수밖에 없어요. 강달러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상은. 자, 먼저 국제유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국제유가,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그죠? 예, 오늘 새벽에도 제가 뉴스를 갖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공급과잉 우려, 국제유가 50달러 선 붕괴 해가지고, 예, 국제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떨어진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 가만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거를 목격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보십시오. 국제유가가 8월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치솟다가 76달러입니다. 76달러고 두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두바이 이외에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은 이제 85달러 선이었었어요. 예, 제 85달러 이 정도 선이었었습니다. 예, 10월 1일자로 급락을 하더니 갑자기 11월 달 들어서자마자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말했죠. 그러면서 사우디에 태클을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가파르게 폭락했죠. 폭락했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유가를 갖다가 뭐 하는 나라? 예,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예전에 산유국이 아니었다 보니까 사우디를 통해서 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엘가스를 통해 가지고 국제유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졌어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뭐죠?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됩니다. 그죠? 국제유가가 침체돼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바로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에요. 휘발유 가격. 휘발유 가격이 바로 반영이 되죠. 근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요,
우리나라에 물가지표 있죠? 물가지표가 뭐 2, 30개, 3, 40개로 구성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미국도요. 가솔린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아니야? 이게 바로 나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잣대를 보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휘발유 가격입니다. 이 휘발유 가격이 높아진다 싶으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석이조로 노릴 수 있어요. 자, 국제 유가가 떨어졌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 11월 달에 또 뭐라고 그랬죠?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금리 지금 충분해. 올리지 마. 이렇게 올렸다면 큰일 나. 올리지 마, 너네들.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뭐냐면요. 요 민스키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스키 모델이 아니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나오는 폭락의 그림이거든요. 2000년도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해가지고 미국 기준금리가 더 커지면서 뭡니까? 역전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IT 버블이 나왔습니다. 폭락했어요, 그때 당시. 폭락했습니다. 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리고 2008년도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예, 이때도 똑같이 미국 기준금리가 10년물 수익률을 갖다가 앞지르면서, 예, 그러면서 폭락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10년 주기설이에요. 그죠?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게 장단기 금리채가 역전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논란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까지 설명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데. 자, 이게 민스키 모델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치가 이제 역전 현상이 나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들을 갚으려고, 예, 기존에 있던 부채들을 갚기 위해서 자산을 내다 팔기 시작하죠. 근데 자산을 내다 팔면은 어느 한 군데가 자산을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자산이 거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락세를 겪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말을 할 만한, 자기 의견을 뭐 피력하는 건 상관없는데, 대놓고 그렇게 압박을 주는 거는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정치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미국의 금리를 갖다가 하락시킨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야, 유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잖아. 야, 뭐하러 그걸 갖다 올리려고 그래? 올리지 마! 라고 태클을 딱 걸어버리는 겁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뭐가 되죠? 다시? 예, 안정권이 들어갑니다. 금융위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 풀고 시장에 있는 돈이 계속 시장에서 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니까 강달러가 점점 뭐죠? 주춤해지면서 약달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약달러로 전환된다라는 건 뭡니까? 위안화가 자연스럽게, 예, 절상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이렇게 간단한 논리예요. 예, 제가 아까 중국에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이 수출을 잘해서 잘 먹고 살려면은 뭡니까? 국제유가가 밑에 있는 게 좋겠죠? 저유가가 좋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예, 중국 경제가 살려면은 미국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죠? 미국이 금융위기니 뭐니 이런 거 없어야 돼요. 난리 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환율. 예, 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요소가. 예.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전부 다 협상 전에 나왔어요. 협상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어우, 우리 얘네들한테 준 거 없어. 근데 중국은 항복 아닌 항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죠? 중국이 도대체 뭘 가져가는 거야? 바로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거 항거할 거예요. 그러나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것만 있으면은 일단은 뭐예요? 왜냐? 기존의 금융위기 때 중국도 어마무시한 위기를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프라자 합의로 일본이 그만큼 당한 걸 봤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 다뤘을 때 내가 너네들 제조 왕국은 그대로 유지시켜줄게. 어떻게? 지금 당장 풍지박살 나는 거 내가 이렇게 모면시켜줄게. 자,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돼? 미국 경제 죽어. 국제유가 계속 뜨고 있지? 이거 내가 잡아놓은 거야. 내가 가만히 손 놔버려. 국제유가 당연히 오른다? 산유국 오펙들이 가만히 있을까? 오펙 애들은 무조건 몇 달러? 65달러 이상 돼야지 좋다. 안정권이다 라고 해요. 오르면 오를수록 좋잖아. 너네 경제 다 죽는 거야. 그리고 환율. 자, 금리 오르고 이러면 강달러 계속되잖아. 강달러 계속되면은 너네가 어떻게 돼? 위안화 절상. 절하. 계속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위안화 가치 떨어지면 어떻게 돼? 국제사회에서 아빠. 너네 견딜 수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거죠. 예. 해서 미리 선물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 내가 다 해준 거야. 이거 내가 다 잡아줄게. 대신에 제조 왕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갈 생각은 마. 라고 트럼프가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국엔 미중 무역 전쟁은 합의에 도달할 거라고 전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은 이미 이 덩샤오핑의 개방 40주년에 맞춰가지고 대규모 시장 개방 조치 발표 뭐 해가지고 지금 요 최근에 계속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통큰 양보, 중국을 위한 조치를 설명할 것이다 라고 하죠. 왜? 미국은 아무것도 제시한 거를 갖다 밝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이 다 밝힌다? 미국이 항복한다? 이것도 아닐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논리로 했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의 금리를 갖다가 내년에 2회에서 3회로 조정을 한다. 중립금리죠, 중립금리.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은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잡아주는 거. 국제유가 60달러 이하, 60달러대 이하로 맞춰주는 거. 이런 것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을 짓기 위해서. 줄 거 주고, 그리고 받을 거 받아내는 서로 간에 그러한 협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그리고, 요 내용, 한번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재미있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거의 언론사로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저런 자료 뉴스 보다가 이렇게도 가능하겠다. 이제 여기에 원래는 뭐 장대긴 금리차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해 상황까지 다 얘기하고 이러면은 되게 길어져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자, 결론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19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내일 모레 20일이죠. 20일 새벽이면은 20일 새벽이면은 이제 내년에 점도표가 나오겠죠.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뭐 아마 요런 기사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 한 2주 전인가요? 1, 2주 전쯤에 갑자기 이렇게 말했죠.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11월 초만 해도 그 중립금리인가요? 그게 지금 현재 아래에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불과 한 달여 만에 10월 달에 아래에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11월 달에
요 부근에 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바꿨어요. 예. 요 한 달여 만에 11월 중후반에 갑자기 나왔죠. 이런 얘기가. 예.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다. 아,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떠한 그런 여지를 갖다가 미국에서 중국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들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